예, 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국어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모의고사 문제 15번 문항에서는요, 맞춤법 규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맞춤법 규정을 이해하는 문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요, 보기 1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 2에 기역 미음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보기 1에는 이제 한글 맞춤법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41항에 보시면요,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써야 됩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그리고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이렇게.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는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6항에 보시면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달아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요, 보기 2에 보시면은 꽃집에 꽃이 안개꽃밖에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나도 너만큼 달리기를 잘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기 2가 이제 예문이 나온 겁니다. 그 문제를 한번 보면요. 1번에 기억은 41항을 적용해 안개꽃밖에로 정정해야 되겠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근데 41항에 보면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라는 조항이고요. 안개꽃 밖에 할 때 이 안개꽃이 합성어 단어잖아요. 그리고 이 밖에가 과연 이제 조사냐 아니냐, 그렇죠?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그랬으니까 이 밖에는 조사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이 밖에는 조사로서 41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사로 씁니다. 이 명사와 조사의 관계, 체온 플러스 조사의 관계입니다. 아셨죠? 예. 기억을 꼭 하셔야 되고요. 니은은 이제 42항을 적용해서 너만큼으로 정정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보시면요. 42항이 뭐냐면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그 의존 명사냐 아니냐 이거를 판단하셔야 되잖아요. 이 너가 바로 뭡니까? 대명사잖아요. 대명사. 그렇죠? 요게 체언이라고 한다면 요 뒤에 나오는 것은 조사일 확률이 많죠. 그래서 만큼이 여기서는 조사입니다. 조사. 너만큼 할 때 너만큼이라는 조사기 때문에 비교격 조사입니다. 그래서 그 앞말에 붙여 써야 됩니다. 그래서 격조사입니다. 격조사. 의존 명사가 아니에요. 그 힌트는 이제 그 앞에 체언이냐 아니냐를 확인하시면 좋겠죠. 너도 체언, 안개꽃도 체언,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나올 요런 무슨 의존 명사가 아니라 조사입니다. 조사. 아셨죠? 예.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2번은 틀렸네요. 자, 그다음에 3번에 보시면 디귿은 43항을 적용해서 1000원짜리로 정정해야겠군. 그러니까 1000원짜리라는 건요. 이 원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니까 띄어 써야 됩니다. 이 원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짜리는 돈을 세는 단위 명사에 붙어가지고 그만한 값을 한 물건의 뜻을 더하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뭡니까? 전미사입니다. 전미사. 그렇죠? 그래서 이 원은 전미사기 때문에 짜리가 이제 전미사고요. 원은 명사가 되는 거죠. 의존명사. 그래서 1000원짜리에서 이렇게 띄어 쓰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 짜리는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1000원짜리로 이렇게 정정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짜리가 원하고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서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미사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전미사는 지난 시간에도 배웠습니다만 어근에서 접사가 이렇게 붙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붙어야 됩니다. 어근 더하기 접사. 아셨죠? 그래서 붙여서 표현을 해야 된다. 4번에 보시면 리을은 43항을 정도 단일 나타낸 명사는 띄어써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줄이라는 것은 용언의 관형사형 어미입니다. 어미. 그래서 은을 을 뒤에 쓰이는 거죠. 이 줄은. 그래서 어떤 방법이나 셈속을 나타내는 말이 이제 줄인데요. 의존 명사입니다. 의존 명사. 그래서 어찌하리라는 관형어가 나오면서 이 줄이라는 의존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띄어 써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붙여 썼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은 틀린 것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미음해 보시면 46항을 정해 7연구실로 정정했다. 이건 단위를 나타낸 명사는 반드시 띄어 써야 됩니다. 그래서 다만 순서를 나타낸 경우나 숫자 어울린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그래서 7연구실도 되고 7연구실도 되고 이게 복수로 이제 허용이 되기 때문에 정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고 띄어 쓴 것도 맞고 하기 때문에 5번 답지도 역시 잘못 표현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참고를 이제 보시는데요. 띄어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띄어쓰기가 출제됐기 때문에 이 띄어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이 띄어쓰기는 이제 제5장에 나온 거고요.
제1절에 조사가 나옵니다. 조사에 나온 부분에서 보시면요.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문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걸 연습을 하시면 이 조사에 대한 걱정거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마저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표기한 부분 있죠. 예,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조사가 연속으로 나온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사는 연속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에서처럼요. 그리고 나에게만이라도 이게 굉장히 길죠. 이 전부 조사입니다. 부터입니다. 그렇죠? 까지도 이렇게 조사가 연달아 와도 다 달라붙기 때문에 띄어쓰는 게 아니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어미 뒤에 조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면서까지도라든가 커녕, 요, 는, 그래, 요 이런 부분들도 전부 조사기 때문에요. 여러분께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조사를 공부하실 때 40이랑 요 부분만 기억을 하시면 조사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서는 이제 뭐가 나왔냐면요. 의존명사, 단일 나타낸 명사, 열거하는 말 등이 이제 출제된 겁니다. 그래서 42항의 의존명사는 띄어쓴다. 그래서 것, 수, 만큼, 이, 바, 지 이러한 의존명사를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조사와 이 단은 의존명사가 상당히 헷갈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비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43항에는 이제 뭐가 나왔냐면요. 단일 나타내는 명사가 나오는데 전부 띄어쓰는 겁니다. 전부. 그래서 개, 대, 돈, 마리, 벌, 살, 손, 자루, 죽, 채, 켤레, 쾌 이렇게 단일 나타내는 명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아셔도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절대 안 틀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하시고요. 42항에 하나 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걸 설명을 해보고 싶은데 먹을 음식이 없다 할 때요. 여기 왜 띄어쓰냐면 이 먹을이 먹다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 동사잖아요. 동사. 그렇지만 이제 관형사용어미 리을이 있으면서 이게 관형어로 바뀌면서 음식을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이렇게 의존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띄어쓰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리을이나 니은이라는 관형사용 어미가 붙어서 용언의 어간에 붙음으로 인해서 뭡니까? 관형어로서 의존명사를 수식하는 그런 그 형태를 취하게 된다. 요거까지 기억을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건 많이 학생들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자, 다만 43항의 다만이에요.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는 경우는 붙였을 수 있다. 그렇죠? 이제 붙였을 수 있다는 거는 둘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실습질이라든가 원, 개, 미터, 호, 동, 대, 일, 월, 연, 층, 학년, 과, 초, 분, 시 이렇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는 숫자와 어울리는 경우에는 붙였을 수도 있다. 띄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자, 마지막 46항에 보면요.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달아 나타날 때는 붙였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큰 것, 이렇게 좀 더와 큰 것, 이 말과 저 말, 한 입과 두 입 이렇게 띄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단어가 연달아 올 때는 그때 그곳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조금 더 확장해서 볼까요? 좀 더 큰 거, 크니 세차가 이제 원칙인데요. 여기서 좀 더와 세차는 붙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내 것, 내 것이 이제 원래 띄었어야 원칙이지만 이곳 내 것과 내 것을 붙임도 허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물 한 병이 원래 띄었어야 되죠. 근데 물 한 병도 허용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 예차라는 거 있죠? 예차도 띄었어야 되지만 요거를 예찬을 붙였을 수도 있다. 요거까지 알면은 뭐 완벽하게 띄어쓰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평상시 글 쓸 때도 많이 고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띄어쓰기 표기법을 맞춤법을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또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응원의 댓글 남겨주신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